자, 안녕하세요. 원기둥 원뿔 9 3단원 5번째 시간 78쪽, 79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전개도를 이용해서 건너비려고 했었죠. 이번엔 부피를 구하는데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 영신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원기둥의 전개도로 건너비려고 했었는데요. 자, 생각열기 영신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원기둥의 부피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님은 영신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연못과 정자의 원기둥을 다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영신이가 물어보죠. 왜 그런지. 목수들이 정자의 원기둥을 세우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자에서 원기둥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하지만 그 방법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신이의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차력으로 원기둥 모양을 만들어 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신이가 어떻게 구했을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자, 옆에 보면 동전을 쌓아서 얇고 동그랗다는 겁니다. 밑면의 모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겹겹이 쌓여서 높이가 생기면서 원기둥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직육면체는 또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 직육면체는 책과 같아서 종이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높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직육면체의 모양으로 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종이 한 장은 밑면에 해당합니다. 이 밑면이 여러 장 쌓였다는 거, 수백 장이 쌓였다는 건 높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전을 쌓아 원기둥을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가로 곱하기 세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밑면의 넓이에 해당하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밑면의 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면의 넓이니까요.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없을 뿐이지 밑면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요. 여기에 높이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2번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동 2번입니다. 자, 원기둥의 밑면과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는 20cm, 그리고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예전에 어떤 것과 같습니까? 이 밑면을 지금 잘게 쪼개서 케이크를 자르듯이 잘게 쪼개서 모양을 맞춰서 놨습니다. 이 모양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원의 넓이에서 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원을 반으로 색칠을 해서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했을 때 잘게 파이 모양으로 잘랐을 때 이것을 모두 더하면 직사각형의 모양과 같았습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반지름에 해당하고 가로는 전체 원주의 절반이죠. 파란색과 빨간색을 봤을 때 딱 절반에 해당하니까 원주의 2분의 1. 그래서 원주 3.14 곱하기 지름. 이것이 원주인데 그거의 절반이다. 절반은 가로다. 그래서 3.14 곱하기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가로가 되고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의 넓이 공식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밑면이 바로 원의 넓이가 되죠. 이 전체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과 같습니까? 직육면체 모양과 같죠.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직육면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죠. 자, 이것을 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세로는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10. 그리고 원주의 2분의 1은 20 곱하기 3. 60에서 2분의 1이니까 30. 그리고 높이는 20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면 엇갈리기 이어 붙였을 때 잘게 잘라서 막 이어서 붙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나누고 빨간색으로 나눈 거 보이죠? 원의 넓이를 갖다 할 때 절반으로 위쪽을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아래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선생님도 옛날에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이해가 조금 가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왜 녹색과 빨간색으로 나눠서 반씩 쪼개서 나누어 줬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차차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 엇갈리기 이어붙이면 어떤 모양과 비슷합니까? 직면체죠. 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직면체로 만들었을 때.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자, 원기둥의 부피는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게 바로 직육면체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와 똑같죠. 그때는 밑면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자, 여기에서는 밑면의 넓이가 원의 넓이와 같게 되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여기에 높이를 곱해주면 그러면 결국 부피가 되는 거죠. 자,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10 곱하기 10 곱하기 3 그리고 높이는 20 이를 모두 구해주면 6000이 됩니다. 6000. 그래서 부피는 6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원기둥의 부피를 결국 우리가 구했습니다. 구하시오. 원주율이 나와 있죠. 자,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고 뭐를 곱하면 부피가 됩니까?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부피가 되죠. 자, 그럼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하죠. 식을 써서 정리하면 35 곱하기 35 곱하기 원주율 7분의 22가 됩니다. 약분하면 7로 약분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5 곱하기 22 곱하기 35 그래서 3850이 나옵니다. 자, 3850 제곱 센티미터. 자, 원기둥의 부피는 3850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높이 60 센티미터. 그래서 부피는 모두 계산하면 23만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게 됩니다. 자,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세제곱 미터가 됩니다. 이 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계산했을 때 밑면의 넓이는 다 계산했을 때 3850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부피는 3850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높이 60cm 그래서 23만 1000 세제곱 센티미터 라는 것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보았습니다.
자, 마무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을 멈춰두고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원주율이 간단하게 3이 나왔죠?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면 본 내용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자, 근데 원기둥의 경우에는 밑면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입니다. 그래서 원주율 곱하기 높이는 원기둥의 부피다 해서 계산을 하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해서 60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원기둥도 반지름 10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 원주율 높이 25 7500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3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3 해서 162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눕혀져 있는 기둥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5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2 3 다시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20 해서 1500 세제곱센티미터로 모두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 그것은 각 기둥의 부피와도 방법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현재 이 원기둥의 부피는 원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요거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앞에서 찾아봤던 것과 같이 활동 2번에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 이것을 왜 반으로 잘랐었죠? 반으로 자른 이유는 2분의 1이라는 거, 원주의 2분의 1이라는 거, 원주의 2분의 1은 결국 뭐가 나오니까 반지름이 나오게 되죠.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높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하기 높이까지 해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된다는 것 유도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도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정신을 잘 차리고 이해하면 됩니다. 동전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전은 한 장 한 장이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러 장이 쌓이게 되므로 10장, 20장, 100장이 되겠죠. 그게 다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에 높이를 구해주면 자연스럽게 부피로 이어지는